한말수는 시흥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7년째였죠. 문방구는 크지 않았지만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고 말수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보건교사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뒤 말수는 이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큰 수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은 은행에 그대로 예치해 두었고 국민연금과 문방구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선호 44살.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15년을 일했지만 2년 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뒤로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선호의 아내 윤채리는 39살로 과거 항공사 승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말수는 아들 부부와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을 테고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했고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월 어느 날 며느리 채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채린이에요. 아, 채린아. 무슨 일이니? 말수는 약간 놀랐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명절 전에 선물 보냈다는 얘기나 아들이 바빠서 대신 연락한다는 정도였죠.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요. 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단다. 문방구도 있고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래도요, 어머님. 요즘 뉴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잖아요. 저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채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그동안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니 낯설었던 거죠. 괜찮다, 채린아.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잘 지내렴. 어머님 사실은요. 채린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요. 선호 오빠도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저도 어머님이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 계획도 있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함께 살자니요?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10년 동안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채린아,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단다.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그동안 시어머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선호 오빠도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거 늘 걱정했어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거든요. 특히 겨울밤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생각해 볼게, 채린아. 그래도 고맙구나.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한번 뵈러 갈게요. 그때 천천히 얘기해봐요. 전화를 끊은 뒤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도 보고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면요. 주말 채린과 선호가 문방구로 찾아왔습니다. 채린은 정갈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브랜드 백을 들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죠.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체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선우는 조금 멀찍이 서서 어색하게 웃었죠.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 앉아라. 차라도 한잔 하자. 말순은 커피를 내왔고 셋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체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 보러 한번 오시는 게 어때요? 파주 신도시인데 방도 넓고 공기도 좋거든요. 42평인데 방이 3개라 어머님 방도 따로 있어요. 그래? 좋은 곳이구나. 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제 사정이 요즘 좀 어려워요. 선우 오빠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아직 수익이 별로 없어서요. 체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짠했어요. 너희들이 힘들구나. 얼마나 필요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계시면 생활비도 좀 나눠서 쓸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배울 게 많잖아요. 아이도 낳고 싶은데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체리는 눈을 붉혔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다, 체리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특히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복지센터의 박수진 센터장을 만났어요. 수진은 말순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60대 후반의 수진은 20년 넘게 복지센터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죠. 말순 씨,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글쎄, 갑자기 함께 살자니까 좀 놀랐지 뭐예요. 며느리분이 평소에 연락 자주 했어요? 아니요,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의아한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좋은 일이긴 한데요. 혹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생활비 정도는 같이 내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말순 씨, 통장 관리는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중에 자식한테 통장 맡겼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진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마 내 아들 부부가 그럴까 싶었어요. 3월 초 말순은 결국 며느리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방구는 근처 후배에게 넘겼고 짐을 정리해서 파주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파트는 깨끗했고 말순의 방도 햇볕이 잘 들어 괜찮았습니다. 처음 2주일은 좋았어요. 체리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말순의 옷도 빨래해 주었죠. 선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말순과 산책을 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좋지? 그래, 좋구나. 너는 요즘 어디 취직 준비하니? 응. 알아보고 있어. 근데 나이도 있고 쉽지가 않네. 선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아침 식사도 점점 간소해졌고 말순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저녁 체린이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저희 카드값도 밀리고 관리비도 28만 원이나 나와서 좀 힘들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사실은요. 어머님 통장을 제가 좀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생활비 정산도 편하고 어머님도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의 조언이 떠올랐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알겠다, 체리나. 근데 큰 돈은 건드리지 말고 생활비만 쓰는 거다. 네, 당연하죠. 어머님 돈 제가 함부로 쓸 리가 있겠어요. 말수는 통장을 체린에게 건넸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체리는 통장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잘 관리할게요. 그날부터 체린의 태도는 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챙기지 않았고 말순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생겼어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촬영 중이에요. 아, 미안하구나. 근데 촬영이 뭐니? 유튜브요. 제가 뷰티 채널 하잖아요. 체리는 대충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수는 씁쓸했어요.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5월 어느 날 말수는 우연히 복지센터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파주까지 온 거였죠. 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요. 며느리가 바빠서 자주 못 봐요.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수진이 창밖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말순 씨 며느리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돌리자 체린이 카페 테라스에서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명품 가방과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어머, 정말 체린이네. 뭐 하는 거지?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체린은 휴대폰을 향해 밝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기다리던 H 브랜드 한정판 백을 언박싱 해볼게요. 가격은 420만 원인데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체리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촬영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20만 원짜리 가방이라니. 며느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비싼 물건을 사다니. 체리나. 말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체리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렸어요.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도 친구 만나러 왔다.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이거요? 유튜브 촬영이에요. 제가 협찬받은 거예요. 체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협찬이면 공짜로 받은 거니? 네, 그렇죠. 제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서 협찬이 좀 들어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뒤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유튜브가 궁금해졌어요.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윤채린 유튜브를 쳤죠. 채널이 나왔습니다. 채린의 럭셔리 라이프라는 이름이었어요. 구독자는 2만 3천 명. 최근 영상들을 보니 전부 명품 가방, 화장품, 옷 리뷰였습니다. 말수는 며칠 전 올라온 영상을 클릭했어요. 체린이 화면에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L브랜드 지갑을 샀어요. 68만 원인데 진짜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해요. 말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68만 원짜리 지갑? 협찬이 아니라 산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다니. 말수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을 체린에게 맡긴 지 2달이 지났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2억 9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2달 만에 6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거래 내역을 보니 백화점, 명품 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액이 출금되어 있었죠.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쓰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아니라 명품을 사는데 쓰고 있었던 거죠. 말수는 체린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던 채린이 귀찮다는 듯 일어났어요. 왜요, 어머님? 채린아, 통장 좀 보자. 통장요?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채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6천만 원이 어디로 갔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채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그게 생활비도 들고 관리비도 내고 병원비도 있었고요. 병원비? 누가 아팠니? 어머님 건강검진 하려고 예약금 넣어뒀어요. 건강검진에 6천만 원이나 들어?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채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너 유튜브에 명품 가방들 나오던데 그거 다 내 돈으로 산 거니? 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통장 내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통장 내놓으라고 했어.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채리는 결국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말순은 통장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함께 살자며 효도하고 싶다며 다가온 며느리가 사실은 돈이 목적이었다니.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채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선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말순은 파주시청 근처에 있는 법률상담센터로 향했죠. 상담실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영수 변호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통장을 맡겼는데 제 허락 없이 돈을 쓴 것 같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통장을 직접 맡기셨다면 법적으로는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을 생활비로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선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은행 거래 내역이 있고 며느리 유튜브에 명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겠네요. 일단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며느리 분과 대화를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해요. 김 변호사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말순은 메모하며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유언장도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존에 작성하신 게 있나요? 네, 5년 전에 전 재산을 아들한테 상속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그것도 수정하셔야겠네요. 요즘은 기부나 신탁 같은 방법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말순은 곧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채린의 접근을 차단했어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가족 간 금전 분쟁이 많은데 혹시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려고요.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에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채리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말순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일 좀 봤다. 말순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채린이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설명? 네, 사실은요. 제 유튜브가 요즘 광고 수익이 좀 생기는데 초기 투자가 필요했어요. 명품 리뷰를 해야 구독자가 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돈을 잠깐 빌린 건데 수익 나면 다시 넣으려고 했어요.
채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내 허락도 없이 6천만 원을 쓰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광고 수익이 250만 원 들어왔거든요. 250만 원으로 6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거니? 말순의 질문에 채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채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6개월 안에 구독자 10만 명 만들면 광고 수익이 월 1,0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그게 확실하니? 네, 제가 컨설팅도 받고 있고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쓴 돈을 당장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였죠. 채린아,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앞으로는 생활비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알겠니?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할지 갈등이 됐죠. 그날 저녁 선호가 퇴근했습니다. 요즘 선호는 지인의 부탁으로 작은 무역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280만 원 정도였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수는 선호에게 물었습니다. 선호야, 너는 채린이가 유튜브 한다는 거 알고 있었니? 응,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내 와이프가 내 돈으로 명품을 사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더라. 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채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그건 내가 설명했잖아. 사업 초기 투자였다고. 엄마, 채린이가 그랬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선호는 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채린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답답했어요. 아들이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았거든요. 선호야, 6천만 원이 작은 돈이니?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아니, 엄마. 나도 놀랐어. 근데 채린이가 갚는다잖아. 일단 기다려보자. 선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집안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어요. 채리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했고 선호는 아르바이트 끝나면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죠. 말수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복지센터의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좀 만날 수 있니? 그럼요, 말순 씨. 무슨 일 있어요? 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둘은 파주 시내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수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죠. 말순 씨,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정말 이런 일이 많거든요. 며느리나 아들이 부모님 돈을 함부로 쓰는 경우요. 나도 며느리를 너무 쉽게 믿었나 봐.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신 게 다행이에요. 근데 말순 씨,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시흥의 노인 임대주택인데 방 하나짜리가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에요. 임대주택? 네, 깨끗하고 안전해요. 복지센터에서도 가깝고요. 말순 씨,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요? 며느리한테 끌려다니지 말고요. 수진의 말에 말순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수진아. 그 집 좀 알아봐줘.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말수는 시흥의 임대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죠. 마음에 들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말수는 즉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퇴직금 통장에서 인출했어요. 이사는 다음 주로 잡았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채린과 선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았어요. 나 여기서 나갈 거다. 말순의 말에 채린과 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더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것 때문인가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채린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린아,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너무 쉽게 믿었고 준비 없이 여기 온 것도 내 잘못이지. 근데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선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 혼자 살아본 지가 7년이야. 걱정 마라. 그리고 선우야,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말순의 단호한 말에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죠. 일주일 후 말순은 짐을 싸서 시흥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채린과 선우는 이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말수는 수진의 도움으로 짐을 옮겼죠. 새 집에 짐을 풀면서 말수는 후련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죠. 말순 씨,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수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말순은 잔잔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죠.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아야지. 말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수는 복지센터에서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 말순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말순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80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잠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제 다시 여기서 지낼 거예요. 그래요? 잘 됐네요. 말순 씨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시흥에서의 새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어느 날 말수는 변호사 김영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전 재산을 복지센터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말순의 말에 김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 돌봄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죠. 7월 초 채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어머님, 저 채린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너무 연락을 안 드려서 죄송해요. 채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부탁? 네,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이 요즘 좀 힘들어졌어요. 악성 댓글도 많이 달리고 구독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받은 돈을 당장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채린은 변하지 않았어요. 채린아, 나는 내가 그 돈을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어머님, 대신 앞으로 내게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이 살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잖아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니까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어머님.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말수는 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한정식집이었는데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말순 씨, 며느리한테서 연락 왔다면서요? 응, 돈 갚기 어렵다고 시간 달라더라고. 나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잘하셨어요. 이제 말순 씨는 말순 씨 인생을 사셔야죠. 수진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수진아, 나 하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복지센터에 내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어. 유언장도 새로 썼고.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하게 웃었어요. 말순 씨,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죽고 나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훨씬 낫잖아. 둘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8월 중순 말수는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족 간 갈등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속았어요. 통장을 맡겼는데 돈을 다 써버렸죠.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말순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점점 인기를 얻었고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이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머님. 말순이 돌아보니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채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찾아뵙고 싶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근처 카페로 채린을 데려갔어요. 카페에 앉자 채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제 유튜브 채널이 완전히 망했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영상도 못 올렸고 구독자들이 다 떠났어요. 광고 계약도 전부 취소됐고요. 체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선우 오빠도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저한테 실망한 것 같아요. 저희 결혼 생활도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니? 말순의 차가운 질문에 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돈만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체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체린아,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어머님, 나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거라면 나는 용서한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내 신뢰를 깨뜨렸으니까. 말수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체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내가 쓴 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야.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돼. 나는 재촉하지 않을 거야. 체리는 차용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될까요?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어요. 좋아. 수진 센터장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체리나 봉사활동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야. 나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이에요. 체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갈게. 너도 집에 가서 선우랑 잘 얘기해봐. 부부 사이는 부부가 풀어야 하는 거니까.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체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따뜻한 기운이 말순을 감쌌죠. 말수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퇴직금 유용, 그리고 홀로 썩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말수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죠. 그래, 나는 나답게 사는 거야.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체린이 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미리 수진에게 얘기해둔 덕분에 체린은 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체린 씨, 여기서는 주로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수진이 설명하자 체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며칠간 체린은 서툴렀습니다. 식사 준비도 느렸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왔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할아버지가 체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 잘 안 오는데 기특하구만. 감사합니다. 제가 배울 게 많아서요. 체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9월 말 체린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제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찾은 것들이었어요. 영상에서 체린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명품과 구독자 수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신뢰, 제 자신의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요. 지금 저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품 리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가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은 조회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1500회 정도였죠. 하지만 댓글들은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응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하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함께 힘내요. 체리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10월 초 말수는 복지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노년의 경제적 자립과 존엄이었어요. 강연장에는 40여 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말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말순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수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접근, 퇴직금 유용, 그리고 홀로 서기까지.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 돈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말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말순 씨 얘기 듣고 힘이 났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제 통장을 다시 찾아와야겠어요. 말수는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채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채린아, 너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가능해. 말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채린이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씩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10월 중순 선우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은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 선우야. 어서 들어와. 선우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고급 녹차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녹차 좋아하시잖아.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고맙구나. 차라도 한잔 하자.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이 녹차를 우려내는 동안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채린이가 엄마 돈을 함부로 쓸 때 저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용기가 없었죠. 채린이랑 싸우기 싫었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어요. 채린이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채린이를 다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엄마가 강연하신 거 영상으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엄마, 저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요. 연봉은 4,5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선우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느끼며 일하는 거야.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선우야. 이제 됐어.
둘은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려갔어요. 10월 말 복지센터에서는 가족 돌봄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말순의 기부로 만들어질 프로그램이었죠. 말순 씨의 기부금 2억 원으로 우리는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까지요. 수진이 설명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은 겸연쩍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상처가 다른 분들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이 말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말순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체린의 방으로 하면 어때요? 며느리분이 변화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의미로요. 말순은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체린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는 거지. 맞아요.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기회는 줄 수 있었어요. 11월 초 체린의 방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말순, 수진, 체린, 그리고 선우도 함께했죠.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린의 방을 여는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공간은 한말순 씨의 기부로 만들어졌고 윤채린 씨의 변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가족 관계로 상처받은 노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체린이 단상에 올라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데 제 이름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쓰인다는 게 송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센터장님은 이것이 저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봉사하며 제가 받은 용서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체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말순과 체린은 잠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요. 체린아,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내가 정말 변했다면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체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그래, 힘내라. 너도 할 수 있어.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말순은 집에서 따뜻한 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선우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체린이랑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파주의 그 아파트에 다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거예요. 체린이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알겠다,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 말순은 파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이 걸렸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선우와 체린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체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순을 맞았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검소한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말순이 좋아하는 국화꽃이 화병에 꽂혀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준비한 음식 가져올게요. 체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이었어요. 체린이가 요즘 요리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 음식도 전부 체린이가 만든 거예요. 선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맛이 괜찮았죠? 맛있구나, 체린아.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님 입맛에 맞을까봐 걱정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세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어요. 선우는 새 직장 이야기를 했고 체리는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죠. 어머님, 어제 한 할아버지가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벗이 되어드렸는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으셨대요. 체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예전에 그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 잘했구나. 어르신들은 말벗이 정말 필요하거든. 네, 이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식사가 끝나고 체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말순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죠.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어요.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 말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체린이도 많이 성숙해졌고요. 근데 엄마, 저희 혼자 키우려고요. 무슨 뜻이니? 예전처럼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저희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물론 가끔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선우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야지.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우는 체린을 쳐다봤습니다. 체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갚아야 할 6천만 원 중에 일부예요. 아직 전부는 못 갚지만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해요. 제가 요즘 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관리를 맡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씩 받아요. 그걸 모아서 갚을게요. 체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표를 물끄미 바라봤어요. 체린아, 이 돈은 내가 가져.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꼭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맙다, 체린아.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먼저야.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 오후 말수는 파주를 떠나기 전에 체린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떻게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요. 말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체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지. 너는 배우고 있잖아. 그게 보여서 다시 기회를 준 거야. 어머님. 근데 체린아, 명심해.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려워. 나는 아직도 너를 완전히 믿지는 못해. 시간이 필요해.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알아요. 천천히 증명할게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요. 그래, 힘내라. 말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시흥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말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녹차를 마셨죠. 올해는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1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말수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말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체린의 방 프로그램이 언론에 소개됐어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말순 씨 이야기를 중심으로요. 정말? 근데 내가 TV에 나가는 건 좀. 아니에요, 말순 씨.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든요. 말순 씨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수진의 말에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알겠어, 해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말순 씨. 12월 중순 방송국 촬영팀이 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하시다니요. 젊은 여성 PD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이죠. 촬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말순의 일상, 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체린과의 대화까지. 체린도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는 시어머님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담담하게 담아냈어요. 2년 1월 다큐멘터리 나로 사는 용기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4.2%로 높지는 않았지만 반응은 뜨거웠어요. 방송 후 복지센터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 도움을 청하는 가족들, 그리고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수지는 전화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말순 씨, 대박 났어요. 벌써 기부 문의가 30여 건이나 들어왔어요. 총 기부액이 8천만 원이에요. 수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법률 상담실도 확대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신설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말순에게 한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말순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수진의 설득으로 결국 수락했죠. 1월 말 말순은 생애 처음으로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니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말순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죠. 한말순 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며느리분이 퇴직금을 쓸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하셨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말순의 대답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요즘 며느리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말순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렵더라도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녹화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채린과 선호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셨어요. 채린이 달려와 말순을 안았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지만 며느리를 가볍게 안아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PD님이 연락 주셔서요. 어머님 응원하러 왔어요. 선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2년 2월 채린의 배에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임신 6주 차였어요. 채린은 설레는 마음으로 말순에게 전화했죠.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채린아. 말순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장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은 잠시 놀랐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니 큰 책임이었거든요. 내가 지어도 되겠니? 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면 아이가 복받을 것 같아요. 말순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다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알겠다, 좋은 이름 지어줄게. 그날부터 말순은 장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주와 이름에 관한 책을 빌려 읽었고 한자 사전도 뒤적였어요. 2년 4월 복지센터에서는 채린의 방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1년 동안 200여 명의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어요. 법률 상담을 통해 재산을 되찾은 사람도 있었고 심리 상담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도 있었죠. 기념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순, 수진, 채린, 선호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도 함께했어요. 수진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채린의 방이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말순 씨의 용기와 윤채린 씨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노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객석에 앉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말순 씨, 저 기억하세요? 아, 박 할머니님. 어떻게 지내세요? 박 할머니는 석 달 전에 채린의 방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집을 빼앗길 뻔했는데 법적 조치를 통해 집을 지켜낸 케이스였죠. 말순 씨 덕분에 제 집 지켰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죠. 아니에요. 말순 씨가 먼저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말순 씨는 우리 같은 노인들의 등대예요. 박 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5월 초 채린의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 차였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아들이었죠. 선우와 채린은 기뻐하며 말순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손자예요. 아들이래요. 선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말순도 기뻤어요. 그래, 잘 됐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엄마, 이름은 생각해 보셨어요? 응, 몇 가지 후보가 있어. 조만간 알려줄게. 말수는 지난 3개월간 여러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준서라는 이름이었죠. 주는 준수하다는 뜻으로 인품이 바르고 뛰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 서는 책 서자로 지혜롭고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의미였어요. 며칠 후 말수는 선호 부부를 불러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이준서. 어떠니? 이준서.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의미도 좋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채린도 활짝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손주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6월 중순 말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검진이었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정상이었지만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어요. 어르신 혈압이 160에 95네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싱겁게 드세요.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죠. 7월 초 복지센터에서 여름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2박 3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말순도 참여하기로 했죠. 말순 씨 정말 가실 거예요? 혈압이 높다면서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약도 먹고 있고 오히려 기분 전환이 필요해.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길게요. 캠프 첫날 참가자들은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근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말순도 계곡에 발을 담그며 여유를 즐겼어요.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극복한 경험들을 공유했죠. 저는 남편한테 평생 얻어맞고 살았어요. 그러다 60살에 이혼했죠.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빚을 떠안았어요. 80살에 빚을 갚으려고 파지 줍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죠. 2년 전에 다 갚았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싸워온 전사들이었죠. 저는 며느리한테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말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했어요. 7월 말 채린이 조산 기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는데 갑자기 배가 뭉치고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선호는 겁에 질려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채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조산할 수도 있대요. 뭐라고? 지금 어느 병원이니? 일산 백병원이에요. 알았어, 내가 바로 갈게. 말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산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선호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엄마, 채린이는 어떻게 됐니? 지금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래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죠. 임신성 고혈압 증상이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병실로 들어가 채린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의 채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어머님, 괜찮니, 채린아? 네, 괜찮아요. 아기는 무사하대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 말수는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무서웠어요. 아기를 잃을까 봐요. 걱정 마.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괜찮을 거야. 어머님, 제 옆에 있어 주실 수 있으세요? 채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을게. 그날부터 말수는 병원에서 채린을 돌봤습니다. 낮에는 선호가 있다가 퇴근 후에 오면 말순이 병원에 머물렀어요.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죠. 2주일간 말수는 채린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어요. 채린은 그런 말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돌봐주시다니요. 괜찮아, 채린아. 이제 너도 엄마가 될 사람이잖아. 내가 도와줘야지. 말순의 말에 채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8월 중순 채린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아기도 건강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출산 때까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최대한 누워 계셔야 해요. 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온 채린은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선우는 회사를 다니느라 낮에는 집을 비웠고 말순이 파주로 와서 채린을 돌봤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도 되나요? 괜찮아.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말순은 채린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간식도 준비했어요. 오이냉국, 단호박죽, 닭가슴살 샐러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죠. 낮에는 채린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채린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머님, 준서가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호 오빠를 닮든지요. 둘 다 닮으면 더 좋겠구나. 준서한테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제대로 된 게 없는데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채린아, 좋은 엄마가 되려면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 나머지는 시간이 가르쳐 줄 거야.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나도 엄마 노릇하면서 많이 실수했어. 선우를 키울 때 얼마나 서툴렀는지 몰라. 근데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 말순의 말에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9월 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었어요. 채린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말수는 시흥에서 지내고 있었죠.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면 어때요? 채린이 몸도 안 좋고 제가 음식 준비할 테니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선우야, 내가 음식을 다 준비할 수 있겠니? 네,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채린이가 못 움직이니까 제가 해야죠. 아들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선우가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갈게. 근데 과하게 준비하지는 마라. 간소하게 하자. 네, 엄마. 추석 당일 말수는 파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채린이 좋아하는 배와 약과를 들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선우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저 지금 갈비찜 만들고 있어요. 오, 잘하네. 냄새도 좋고. 말수는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우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있었죠. 선우야,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채린이 좀 봐주세요. 말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채린을 봤습니다. 채린은 배를 쓰다듬으며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오늘 준서가 발로 차는 걸 느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도 배에 손을 얹어봤어요. 정말로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죠. 우리 손주가 건강하구나. 네, 어머님. 준서도 어머님 손길을 느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무렵 선우가 음식을 다 차렸다고 불렀어요. 채리는 말순의 부축을 받으며 식탁으로 나왔죠. 상차림은 간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엄마, 채리나 잘 먹자. 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선우 오빠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유튜브 보고 5번이나 연습했어. 내 정성이 느껴진다, 아들. 말순의 칭찬에 선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명절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저희가 엄마 돈 남은 거 2억 9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엄마가 쓰시게 그대로 두세요. 무슨 소리니? 그건 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잖아. 알아요. 근데 엄마 전액 기부하시면 엄마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는 의료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선우의 걱정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부하시지 마세요. 말수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어요. 알았어. 그럼 1억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희 말이 맞네. 나도 의료비는 대비해야지. 감사해요, 엄마.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9월 말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의 출산 예정일은 10월 20일이었어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죠. 선우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4개월간 아내와 아이를 돌보기로 한 거예요. 회사는 흔쾌히 허락해줬죠. 와, 요즘 남자들이 육아휴직 많이 쓰나 봐요. 말순이 감탄하자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급여도 70% 나와서 괜찮아요. 잘 됐다. 채린이 많이 도와줘야지. 네, 엄마. 제가 기저귀 가는 것도 연습하고 있어요. 선우는 스마트폰으로 육아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대견했어요. 10월 10일 채린이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예정일보다 열흘 빠른 거였어요. 여보, 배가 아파요. 뭐? 지금? 병원 가야겠다. 선우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고 채린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전화했죠. 엄마, 채린이 진통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 가요. 알았어, 내가 바로 갈게. 말순도 서둘러 준비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가니 40분이 걸렸어요. 분만실 앞에 도착하니 선우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엄마, 채린이는 어떻게 됐니? 지금 분만 준비 중이에요. 자궁이 5cm 열렸대요. 말수는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야.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출산 임박했습니다. 선호는 소독복을 입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밖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밤 11시 45분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잠시 후 선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왔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3.2kg이에요. 축하한다, 아들. 말수는 선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이 세상에 온 거죠. 얼마 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 한번 안아보세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기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죠. 준서야, 할머니야. 잘 왔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체리는 회복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선호가 옆에 앉아 있었고 신생아실에서는 준서가 잠들어 있었어요. 체리나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어머님. 준서 봤어요? 정말 예쁘죠? 그럼 우리 손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사흘 후 채린과 준서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선호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타고 트림을 시켰죠.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말수는 며칠간 파주에 머물며 채린과 선호를 도왔습니다. 산후조리 음식을 만들고 준서를 돌봐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채린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모유 수유도 잘 되고 있었죠.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시흥 가서 쉬세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래? 그럼 나는 갈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며느리와 아들이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10월 말 말수는 복지센터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수진이 감격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말순 씨,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잘 써줘, 수진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래. 물론이죠. 말순 씨 뜻대로 할게요. 복지센터는 기부금으로 상담실을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상담은 주 3회로 늘렸고 심리 상담도 주 2회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 회복 워크숍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11월 초 준서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말순, 수진, 그리고 복지센터 사람들이 참석했죠. 준서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동저고리가 정말 귀여웠어요. 할머니, 준서 한번 안아보세요. 채린이 아기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는 말순을 보며 방긋 웃었죠. 어머, 우리 준서 할머니 알아보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제일 많이 안아줬잖아요. 선호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순과 준서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상처받았고 홀로 서야 했던 그때.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말순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11월 중순 채린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100일을 맞은 준서와 우리 가족 이야기였어요. 영상에서 채린은 담담하게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저는 명품과 구독자 수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을 이용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저는 조금씩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소중한 아들 준서가 있습니다. 준서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영상 끝에는 말순과 준서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순이 준서를 안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조회수는 5,000회 정도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댓글들은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좋은 엄마 되세요. 어머님과 화해하신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응원합니다. 채리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구독자 수나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죠. 12월 초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흥에는 눈이 내렸어요. 말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채린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준서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준서가? 그 어린 게 날 어떻게 알아? 어머님 사진 보여주면 손 내밀어요. 진짜예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말순도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갈게. 뭐 해줄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어머님만 오시면 돼요. 주말 말순은 파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서가 거실 매트에 누워 있었어요. 팔다리를 움직이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죠. 준서야, 할머니 왔어. 말순이 다가가자 준서는 말순을 보고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어머, 정말 날 알아보네. 말순은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는 말순의 볼에 침을 묻혔지만 말순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준서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근데 또 이렇게 행복할 줄도 몰랐어요. 채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그게 엄마 노릇이지. 힘들지만 보람 있는 거. 어머님도 저 키우실 때 이러셨어요? 그럼 선호 키울 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더라고. 두 사람은 준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저녁에는 선호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내가 만들면 다 맛있어. 식사하는 동안 준서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좀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45평짜리로요. 방이 4개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준서도 크면 방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엄마. 한 방은 엄마 방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방? 네, 엄마가 오실 때마다 편하게 쉬실 수 있게요. 물론 엄마 집은 시흥에 있지만 여기도 엄마 집이잖아요. 선우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죠. 채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어머님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되고 싶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12월 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송년회를 열었어요.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나누는 자리였죠. 수진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채린의 방이 문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 모든 게 한말순 씨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순 씨, 무대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수 소리와 함께 말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말순을 비췄어요. 여러분, 2년 전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고 돈을 잃었죠.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줬죠.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내년에도 잘 살아갑시다. 말순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채린과 선호, 그리고 준서도 함께 있었어요. 채린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죠. 송년회가 끝나고 말순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모두 시흥의 말순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좁은 거실에 4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준서는 말순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너희도 수고했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아직도 철없었을 거예요. 채린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말순은 잠든 준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배신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화해와 성장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완전한 신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있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말순은 준서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줄 수 있어. 내가 자라면서 사람을 믿는 법, 실수를 용서하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